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자, 명태균 또 녹취록이 참 일요일만 되면 아주 터져 나와요. 뭐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일요일에 방송 소재가 좀 뉴스가 좀 적어서 일요일 방송을 하기가 좀 어려운 뭐 이런 때가 많은데 명태균 덕에 최근에는 일요일 날 오히려 이슈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명태균과 관련된 녹취록 이 몇 개가 터졌는데 이 녹취록 일단 같이 한번 보시고 두 개의 영상을 같이 보시고 뉴스 자료입니다. 명태균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 관련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경북의 재력가가 명 씨에게 아들의 대통령실 취업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내용 앞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이와 관련해 명 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 재력가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여현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2억 원을 빌려준 안동 지역 사업가 김모 씨. 김 씨는 연구소 측이 이 중 1억 원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는 검찰에서 2억 원 중 1억 원은 안동 지역 재력가 A 씨가 아들 취업을 청탁하며 건넨 걸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대화가 담긴 강 씨와 명태균 씨 사이 통화 녹취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2021년 9월 녹취 파일엔 김 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다고 강 씨가 말하자 명 씨가 A 씨 아들을 청와대에 넣어주기로 했으니 안 줘도 된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아들은 그해 미래한국연구소에 적을 뒀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 인수위 실무위원을 거쳐 올해는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이 됐습니다. 강 씨 측은 A 씨 아들이 포함된 미래한국연구소의 4대 보험 증명서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 씨를 불러 2억 원 중 1억 원이 A 씨 아들의 취업 청탁 목적인지 추궁했는데 김 씨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1년도 7월 중순에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도 하기 전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시기 재력가 A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별도로 돈을 지급한 정황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2021년부터 1년 정도 김 전 의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률 자문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가량을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아들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있을 때 A씨가 명씨 측에 고기와 현금 500만 원 등을 보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 부자를 오는 화요일과 수요일 잇따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여현규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녹취를 민주당이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2022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책임 당원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자료를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이 데이터가 조은희 의원에게 넘어간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2022년 2월 8일 국민의힘 서초갑 지역구의 책임당원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선이 치러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서초에 거기 과반이 안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과반이 아니면 결선 투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 만약 결선 투표 가면 조은희하고 네. 이혜훈.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은 경선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된 조은희 의원이 조사에 쓰인 책임당원 명단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던 강혜경 씨가 당원 명부 출처가 문제될 것을 우려하자 조 의원의 이름을 꺼냅니다. 그건 나중에 만들면 되잖아. 문제가 되면. 후보한테 쓰라고 하면 되지. 그 조은인데.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이후 상황을 인지한 당이 문제를 제기해 조사는 중단됐습니다. 네, 내일 그 서초 거는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고 네, 오늘 거 한 거로 마무리 이제 당에서 네, 전화가 와서 여론조사 돌리느냐 네. 나중에 문제가 된다. 네. 그 전화가 왔대. 이 시점까지 조사가 완료된 서초갑당원은 2,233명 중 4분의 1이 넘는 559명입니다. 각 안심번호별로 누구를 지지했는지를 조사한 로 데이터가 조 후보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이 여론조사 데이터가 집중 홍보나 방해조사 등에 쓰여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검 등으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 의원은 당시 명태균 씨가 ARS 조사를 제안한 것은 맞지만 경선을 이틀 앞두고 여론조사에 실익이 없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요 두 가지 뉴스가 오늘 명태균 관련된 뉴스 추가로 좀 공개가 됐어요. 하나는 용산에 대통령실에 취업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고요. 예.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당원 명부를 유출해서 로우 데이터를 넘겨주고 그 선거 경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작 행위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론이 된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관계자가 이제 특검 얘기까지 나왔어요. 제가 볼 땐 이거는 특검을 해야 돼요. 왜 명태균 특검 얘기가 민주당에서 안 나오고 있는지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거는 그 김건희 특검 안에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예. 국민의힘 윤석열 김건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 얘기한 대로 국민의힘이 해체될 수준의 그러한 범법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당원 명부를 유출한 것이 이제 조은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제인가요? 어젠가 그젠가 공개가 됐던 보도가 됐던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과의 관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500여 차례 정도 여론조사를 명태균에게 의뢰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당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경선 전체를 조작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경선을 하니까 말이 경선인 거지 사실은 선수들 다 정해놓고 그저 경선 형태로 하는 공천을 한 거 공천 장사를 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공천 장사를 여의도 연구원장 지상욱이 했겠나? 당시 당대표,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당원 명부를 통째로 대선 때도 넘겨줬는데 그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명태균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명태균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선을 댔던 거 아닌가. 그래서 명태균 좀 게이트는 윤석열과 김건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명태균과 함께 이제 오늘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김민석 의원이 윤석열,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까지 다 싸그리 이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전체가 천막 당사로 이사를 해야 될 정도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관계자가 얘기했듯이 저는 이거 특검 지금 정치를 완전히 교란 제2의 찻대기 수준인 것 같아요. 새로운 21세기형 찻대기 사건이지 이거는. 정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보니 그죠? 국민의힘이 이런 이제 여론 조작을 통해서 공천 장사를 한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이 큰 거예요. 조은희 개인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아주 지금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이제 뉴스에 나왔던 건데 이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태균 지인 아들 채용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 씨가 이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시키기 위해 자신이 실소유주였던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 근무했던 것처럼 허위 경력을 만들어줬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 미래한국연구소의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를 24일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노 변호사는 명 씨가 사업가 기혁 씨로부터 아들 리은 씨의 취업 청탁을 받은 뒤 리은 씨의 경력을 부풀리기 위해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처럼 꾸미면서 만든 자료다. 요 자료예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해서 김태영 이분은 이제 그 공익제보자죠.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고요. 강혜경 씨는 다 아시고 요 밑에 이거는 명태균 스스로도 얘기했어요. 직원이 2명이다 그랬는데 요 밑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이 사람이 2021년 7월 23일 자격 취득을 했다. 요거를 임의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임의로 만들어서 김 씨와 강 씨는 2019년부터, 니은 씨는 2021년 7월 23일에 가입한 걸로 나오고요. 니은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취업해 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날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 11일 만이다. 노영희 변호사는 니은 씨가 2021년 미래한국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근무한 뒤에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를 거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현재는 용산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21년 7월 중순 명 씨가 니은 씨의 아버지 기혁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혁 씨는 경북 봉화군에서 소수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의 대체 에너지 전문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노영희 변호사는 강 씨가 명 씨로부터 1억 원은 기혁 씨의 아들 채용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이고 실제 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녹취록도 확보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서는. 자, 뭐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강혜경 씨는 25일 오전 10시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창원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녹취를 이미 검찰이 확보했다. 그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 기혁 씨라는 사람이 명태균한테 2억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이 2억 원을 가지고 명태균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이제 모르겠으나 아무튼 2억 원을 빌려줬고 그 중에 1억 원은 갚았다라는 거예요. 갚았는데 아마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으로 빌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 이게 윤석열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죠. 그죠?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줬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비용은 기혁 씨한테 받은 거예요. 근데 2억 원을 받았는데 1억 원은 갚았어. 그러면 1억 원을 이제 더 갚아야 되는데 기혁 씨가 1억 원을 갚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용을 한 거야.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채용을 해줬으니까 내가 1억 원을 갚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은 채용을 대가로 해서 금품을 제공한 게 되는 거죠,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명태균이 대통령실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명태균에게 그런 권한이 있어? 명태균이 대통령실 막 비서관을 뽑아요? 그런 권한을 누가 줬지? 준 사람이 없잖아. 어떻게 명태균한테 청탁을 하면 대통령실에 채용이 되냐고. 자, 실제 이 청탁을 받은 사람은 명태균이 아닌 거예요. 명태균은 그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지 이 청탁을 받은 사람은 명태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대통령실 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1억 원을 받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초기에 나왔던 얘기인데 자, 여론조사 돌려주고 3억 6천만 원을 자, 이제 이 미스테리들이 해명이 되는 거예요. 3억 2천만 원인가요? 정확한 액수는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3억 원을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한테 받으려고 서울에 갔잖아. 갔는데 강혜경 씨 주장으로는 돈은 못 받고 공천권을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이 창원에 공천이 된 거야. 그리고 김영선은 그 대가로 명태균에게 세비 절반을 줬어요. 세비 절반이니까 한 1억 원이 되지. 그러면은 명태균은 아직 2억 원 정도를 못 받은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한테 3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해줬으니까 3억 원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공천을 대신 해주고 3억 7,520만 원입니까? 예, 3억 7,52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9천만 원가량을 받았어요. 김영선한테는. 그러면 2억 7천만 원을 못 받은 거잖아. 그러면 명태균이 이거는 서비스 해준 건가? 2억 7천만 원은? 자, 어떻게 받았느냐? 여기서 1억 받은 거예요. 이제 1억 9천까지 찾았어요, 우리가. 3억 7천만 원을 찾아야 되는데 누굽니까? 김영선한테 9천만 원 받았고 명태균이요. 나머지 또 다른 1억은 어디서 받았느냐? 이 기혁씨로부터 받은 거야. 기혁씨 아들을 대통령실에 채용을 해주고 1억을 퉁쳤으니까 김건희 혹은 윤석열한테 1억 원을 받은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지? 공천권 준 거. 그 다음에 채용시켜주고. 이러니까 돈을 받은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보도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3억 7천만 원을 명태균이 어떤 식으로 꼼꼼하게 받았을 것이다. 10원짜리까지 정확히 계산을 했잖아요. 세비 절반을 김영선이 주기로 했는데 10원짜리까지 꼼꼼하게 받았다. 이런 걸로 봐서는 그거 그 창원 산단에 땅 받은 건 그건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요 3억 7천만 원도 정확히 정산을 했을 거다라는 거야. 명태균이 김영선한테 한 것으로 볼 때. 그죠? 그러면은 아직 우리가 1억 8천만 원? 예, 1억 7천만 원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또 채용해 줬을 수도 있고 무슨 또 다른 청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고로 지금 이 사건은 명태균이 뭔데 취업을 해줍니까? 명태균이 뭔데 취업 청탁을 해요? 누가 해줬냐 이거예요, 취업을.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김건희 아니면 윤석열 아니야, 이거에. 응? 자, 이게 명태균은 알겠죠, 이걸? 그죠?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명태균은 알 거라는 거예요. 명태균의 입에 이제 달려 있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실에 취업이 됐는지.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지. 명태균이 누군가에게는 부탁을 했을 거라는 거야. 그죠? 명태균이 직접 가가지고 야, 너 내일부터 대통령실에 출근해. 그러면 출근이 되는 게 아니잖아. 응?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탁한 사람이 누군지. 명태균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의 뇌물죄까지 되는 거죠. 1억 원을 받은 게 되잖아요. 1억 원을 받고 물론 3쿠션으로 1억 원을 받은 거예요. 명태균은 윤석열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주고 그 돈을 윤석열이 갚아야 되는데 채용을 해줬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명태균은 사업가 기혁씨한테 1억 원을 받았고 취업을 해줬기 때문에 안 갚았잖아. 그럼 뇌물이 되는 거지. 취업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게 돼요. 그죠? 명태균이 그러니까 이게 채권 그죠? 채권을 거래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는데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3억 7천만 원짜리 채권이 있는 거야. 그죠? 그 채권을 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 채권을 산 거지. 사업가 기혁씨가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채권 중에 1억 원어치를 산 거예요. 1억 원어치를 뭘로 샀느냐? 대통령실에 취업해 주는 걸로. 그리고 그 사업가 또 기혁씨는 김영선에게 매월 또 300만 원씩 보냈다라는 이런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뇌물죄까지도 저는 성립이 된다.
이거 누가 받았냐? 그거는 명태균은 알죠. 예? 명태균이 누군가에게는 취업 청탁을 했을 테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왜 그 취업 청탁을 받아줬나? 자, 안 봐도 뭐 답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명태균 관련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창원 산단 관련해서 또 다른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폭로. 명태균 김영선 사무실에서 태연히 업무를 했다. 총괄 본부장 자리 누가 줬나? 자, 여기 명태균이 김영선이 앉아 있고요. 예. 지난해 김영선 전 의원과 지역민 간담회가 열린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명태균 씨가 자신의 책상에 앉아 태연하게 간담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주 자세도 불량하네. 김영선은 뭐 바지고 진짜 실세는 명태균이라는 걸 이 한 장의 사진만 봐도 여러분들이 느껴지시죠? 아주 뭐 여유 있는 모습으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보면요. 이런 명함까지 파줬어요. 명태균한테. 예. 이게 있지도 않은 총괄 본부장, 김영선 국회의원실에 총괄 본부장이라는 명함까지 김영선이 이렇게 파줘서 명태균이 대놓고 그 여러 가지 이권 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은요, 2023년 4월 8일 창원시 13개 동 단독주택 주민대표 15명이 지구 단위 계획 변경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창원 의창구 중동에 있는 김 전 의원 사무실을 찾아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사무실에 명 씨가 있었다. 업무 공간 중에 상석으로 보이는 책상을 차지를 하고 있었고 간담회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근거리에서 내용을 들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의 태도가 익숙하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간담회를 이것도 이제 우리 시민들이 제보를 한 거예요. 간담회를 이어갔고 명 씨는 자신의 업무를 태연하게 봤다. 같은 달 17일 창원시 도시정책국장, 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팀장 등 이게 다 이권 사업이죠? 예,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데 이제 싹 들어가고 보는 거예요. 창원 산단뿐만 아니라 도시정책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팀장 아마 재개발 사업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이는데 시청 공무원 4명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김 전 의원 사무실을 출장 방문했는데 의원실에서 명씨, 선임 비서관, 보좌관, 전 경남도 의원 5명이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명 씨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 등을 물었고 창원시는 시범지구 선정 운영 등을 고려하겠다. 요거 용도 변경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예, 일종 전용 주거지역을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 뭐 특정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요거 토지 용도 변경이 되면 땅값이 빵빵 뛰어요. 용적률이나 뭐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야. 그거를 아무런 직위도 없는 총괄본부장이라는 유령 직위를 가진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개발 사업의 내부 자료를 다 들여다 본 거예요. 저거는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야.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 민주당 쪽에서도 호남 지역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론조사 업체들이 뭐 지방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 때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선 때 명태균하고 비슷하게 데이터 조작을 해가지고 호남이나 이제 저 PK, TK 지역은 공천되면 당선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선에는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본선은 여론조사 가지고 작업을 못 치지. 국민들이 투표를 직접 해야 되니까. 그런데 경선은 여론조사나 뭐 당원투표 이런 식으로 대부분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역선거는 샘플이 얼마 안 되잖아요. 당원 숫자가 얼마 안 돼. 그 이거 가지고 여론조사 기관이 장난질을 쳐가지고 누군가를 공천을 해주는 거야. 그때 이제 밀약을 하는 겁니다. 밀약을 하는데 어떤 밀약을 하느냐.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국회의원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지자체장들이 무슨 돈이 있어. 그리고 그 돈 잘못 주고받으면은 또 쇠고랑 차게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건축 관련된 부서에, 지자체에
건축 관련된 부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도시계획, 무슨 뭐 도시정책 이런 데 있잖아요. 인허가 관련돼 있는데, 인허가 관련돼 있는 부서에 그쪽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들을 채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임명을 한다는 거야. 그래, 그런 방식으로 이권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 호남 지역이요, 특히. 그 삼총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삼총하고 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야. 명태균이 했던 짓거리를 민주당에서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더하면 더했지, 덜 하겠느냐 했는데, 확인이 된 거지, 명태균이. 저런 식으로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이권 개입하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뭐 토지 용도 변경하고, 인허가 가지고 장난질하고,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어. 가만히 앉아서 쟤네들은, 여론조사 이 장난질 쳐가지고 돈 벌고 앉아있잖아. 그래서 오늘 이 보도도 상당히 중요한 보도예요. 이런 사람이 명태균만 있을까? 예.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예. 국민의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민주당 쪽에는 없는지,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세훈도 이제, 지금 오세훈이, 집자기 직전이죠? 예. 또 무릎 꿇고 울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오세훈이 이게 참 제일 먼저 가게 생겼어요. 오세훈 그 스폰서가 명태균에게 1억 원을 줬다. 이런 이제 보도를 어제 보내드렸는데 오늘 그와 관련해서 진술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후원 김모 씨 명태균의 여론조사 비용 준 게 맞다. 여론조사 비용을 준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송금을 한 거다. 명태균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 한다면서 비용을 요구를 했다. 평소 오 시장 팬으로 캠프와는 무관하게 돈을 보냈다. 오 시장 캠프에서 명 씨를 수상하게 여겼다. 그 오 시장은 그 언제까지 이렇게 거짓말을 할 거예요? 아니, 아무리 뭐 오세훈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그래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명태균은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 스폰서가 여론조사를 캠프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명태균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여론조사 비용을 줍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이거 진짜 뭐 국민들을 개 돼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캠프로 자료가 갔잖아.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냥 명태균이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그럴 거예요? 택배를? 그럼 돌려줘야지. 수상하게 여겼다며. 아니, 데이터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냥 스폰서 김 씨가 뭐 그렇게 이제 입을 맞춘 모양이에요. 야, 우리 형님이 그냥 독박 쓰고 여기서 끝냅시다. 뭐 스폰서 김 씨는 지금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상관이 없지. 뭐 명태균에게 1억을 주건 10억을 주건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죠. 이 데이터가 오세훈 캠프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뭐 저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고 명태균과 카톡을 주고받은 일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미 2만여 건의 카톡 자료가 검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언제까지 이거를 덮고 갈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거짓말하다가 개망신 당하지 말고 지금 빨리 이제 사퇴 보궐선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새로 뽑아야죠. 지금 명태균이 아주 서울을 명태균이 아니죠. 오세훈이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빨리 서울시장이라도 먼저 갈아치워가지고 우리 서울 시민들이라도 좀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오세훈은 이제 100% 아웃입니다. 아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까? 이런 우려는 있는데 지금 명태균이 아주 고민 중이죠. 송영길 대표한테 언제 전화할 거예요? 명태균 씨 부인이 해야지 뭐. 송영길이라니까 살 길은. 명태균의 살 길은 송영길이다. 명태균이 가야 될 길은 송영길이다. 제일 좋다. 저도 이 생각은 못했어. 민주당으로 바로 민주당과 커넥팅이 되는 거는 그죠? 여기저기서 이제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지? 송영길을 통해서 3쿠션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지금. 모양새가 좋다 이거예요. 모양새가.
예, 송영길 대표는 어쨌건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소나무당 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제보하는 모양새가 보다는 송영길 대표에게 제보를 해서 이게 터지는 이런 모양새로 가는 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모두가 좋은,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 되는 거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명태균 씨 부인은 제 방송을 보실 수도 있어. 예? 꼭 보시면은 남편분한테 이제 마지막 살 길이다. 황금이 시집 가는 건 보고 죽어야지. 황금이 시집 가는데 감옥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최소 20년이라니까? 지금 봐요. 나오는 게 아까 그 창원 산단 그 뭡니까 그 총괄 본부장이 하면서 이것저것 창원 산단뿐만 아니라 창원 지역 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에 여기저기 관여했다라는 거 드러났죠. 1억 원 받고 취업 청탁했다라는 거 드러났죠. 이것만 다 모아도요. 제가 볼 때는 김영선 전 의원은 5년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볼 때는 5년부터 시작이다. 예? 근데 명태균은 김영선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김영선만 봐도 5년은 받아야 돼. 그럼 명태균이 더 받으면 더 받았지 덜 받을 수 있어? 게다가 김영선과 연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오세훈한테 돈 받은 거 나오죠. 김건희, 윤석열, 이준석, 좀 있으면 이제 홍준표도 까야지. 김종인도 까고, 뭐 김정희냐 뭐 공직에 있는 사람 아니니까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다 한번 예? 계산을 해봐. 건별로 명태균 씨, 예? 명태균 씨 부인 이걸 건별로 계산을 해봐. 얼마가 나오나 형량이 한 건당 5년씩만 잡아봐. 20년부터 시작이라니까. 예? 살아생전에 황금이를 이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 길은 뭡니까? 송영길이다. 명태균의 길은 송영길이다. 그 본인이 이미 잘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그 시도를 했는데 SOS를 쳤는데 뭐 송영길 대표가 입장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있는 거 다 까고 공익 제보자로 가자. 이걸 받는 수밖에 없어. 다음에 무조건 정권이 바뀌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돼. 그러면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면은 유죄를 법원에서 받더라도 뭐 한 2, 3년 살고 사면 복권 받으면 돼.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면은 지금 공익제보자가 너무 많아요. 예,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공익제보자가 너무 많은데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시면은 공익제보자 특별법 이런 걸 만들든지 민주당에서 아니면은 공익제보자 뭐 대통령 직속에 공익제보 뭐 구제위원회 같은 걸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뭐 보상도 해주고 생활도 돌봐주고 예? 또 법적인 문제들 다 면책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공익제보가 계속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건 공무원들이 쓸데없는 짓 못하게 될 거 아니야. 이거 투명해지는 거야 대한민국이.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면은. 그래서 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정권 때 공익제보 한 분들 다들 보호해주고 이런 걸 해야 돼. 이거 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명태균 씨 부인도 법을 만들면 되는 거라니까. 다음에 대통령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고 민주당이 170석이 있는데 못할 게 없지. 거부권이 없는데. 복만사님 명태균 부인이 이 방송 보는 거 맞는 듯해요. 저번 인터뷰 때 자기 남편 공익제보자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나름 인기 방송이기 때문에 별별 사람들이 다 봅니다. 제 방송을. 그래서 제가 지금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2, 3년도 안 산다. 이거는 안 돼. 2, 3년은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동안 지은 죄가 있잖아. 그 양아치지. 내가 2, 3년도 안 살고 그냥 구속도 안 되겠다. 감옥에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양아치 심보야.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진짜 2, 30년 가는 거야. 그래서 2, 3년으로 끝낼 방법은 공익제보자로 신분 전환하고 송영길과 함께 싸워라. 거기 뭐 노영희 변호사도 도와주겠다고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도와줄 거야. 그리고 싹 까자고 지금. 일단 윤석열 50분 녹취록부터 맛배기로 좀 깝시다. 자, 오늘 또 재밌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명태균 천공 어린애 수준 유승민 윤 대통령 왕자 야매라고 째려봤어야 뭐 이런 얘기를 한 또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5차
경선 5차 TV 토론회가 끝난 뒤에 2021년 10월 초에 지인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누가 되느냐는 질문에 이미 됐다. 이 사람이 뭐 촉이 좋아요. 9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확정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명 씨에게 천공 스님이라도 되냐라고 묻자 천공 스님 같은 사람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애 수준이다. 예, 천공 이거 의문의 일패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말을 못한다. 예, 김종인이와 밥 먹은 사람도 내 앞에 와서 찍소리도 못한다. 금마는 알아보거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자 논란 관련해서요. 유승민 전 의원한테 야 바보야 바보. 아이고 윤 후보 내가 아는 역술인이었는데 왕자를 그렇게 쓰면 역효과 나요. 야매로 하면 안 돼요. 요새 애들 타투도 얼마나 잘 나오는데 다음부터는 허가되는 데 가서 해요. 라고 한마디 했으면 윤석열이가 야매가 돼버리지 않겠나. 예, 왕자 논란을 이용해 위하는 척하면서 때렸어야 된다. 이러면서 예, 코칭까지 해줬네요. 또 다른 경쟁 후보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는 기가 막혀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예, 기가 막혀도 뭐 상당히 또 용한가 봐. 잘 보네. 보통 사람은 아니죠 보니까. 예. 자, 민주당에서는 명 씨가 역술인 얘기를 하다 갑자기 손바닥 왕자 논란을 언급하는데 이 사건이 대통령 확정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예, 뭐 이런 또 해석을 했고요. 예, 다만 손바닥 왕자에 대한 경쟁 후보의 대처가 미숙하니 대통령을 확정시켜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그 명태균도 이미 천공을 알고 있었단 얘기네요. 그죠? 예.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천공을 알고 있었고, 윤석열, 김건희 주변에 뭐 역술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예. 이거를 뭐 본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승민 씨도 한심하고, 예. 우리도 한심하죠. 예. 저런 사람한테, 명태균한테 진 거예요, 우리가. 안타깝습니다.